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여자입니다. 결혼부터 이혼까지 숱한 일들이 있었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3살 위로 오빠가 한 명 있고 부모님 두 분은 모두 공인중개사 일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엔 아빠 혼자서 하셨는데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쯤 엄마도 공부를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빠와 엄마는 부부중개사로 함께 일을 하시고 있으세요. 부모님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식구들은 자연스럽게 재테크나 저축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실제로 오빠랑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월급 관리도 부모님이 대신해 주셨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부모님이 추천하는 아파트에 투자하게 하셨는데 처음엔 저희 오빠 먼저 오래된 낡은 주공 아파트를 싸게 매입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월세 받아봐야 얼마나 하겠나 싶어서 저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몇 년 후에 진짜 재건축이 결정되면서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버렸지요. 오빠가 살 때만 해도 1억 조금 넘었던 낡은 아파트가 재건축 완공이 되었을 때는 3억 정도 했었고 작년에 한참 피크를 찍을 때는 5억까지도 갔었어요. 물론 지금은 다시 내려서 4억 전후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오빠가 결혼을 안 해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은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언젠가 좋은 여자 만나 오빠가 결혼하게 되면 신혼생활 시작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저는 4년 전쯤 부모님의 권유로 넣었던 주택 청약에 당첨이 되었어요. 물론 청약은 부모님이 정해준 거긴 하지만 그 뒤로 정부 제돈과 대출받아서 중도금 이자에 잔금까지 치르고 올해 초 완공되어 남편과 함께 새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저야 집 사는데 모은 돈을 대부분 써버렸다고 해도 남편은 대체 뭘 했는지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수와 결혼 비용만 부담하라고 했지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들이를 하기 위해 시부모와 신혼의 식구들을 저희 집으로 초대한 적이 있어요. 남편보다 2살 많은 시누이는 유치원 다니는 딸 하나에 3살 아들 하나 낳고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어요. 아무튼 신축 아파트라서 이것저것 새로운 기능도 많았고 저희 집 구조가 생각보다 잘 빠져서 시댁 식구들 모두 집이 좋다고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아파트 지상에는 차를 주차할 수가 없으니 특히 아이 키우기에는 그만인 환경이었지요. 거기다 조경이나 놀이터 시설 역시 거의 최고급으로 되어 있으니 시누이가 군침을 흘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겠지요. 그렇게 집들이를 마치고 며칠 뒤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는 우리가 집에 들어올 때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드렸지요. 처음 분양받았을 때 확장이랑 옵션비 등을 포함해서 4억이 살짝 넘는 금액이었는데 제가 모아둔 돈을 대부분 집어넣고 대출은 1억 4천만 원 받았고 현재 남은 잔액은 1억 조금 안 된다고요. 앞으로 남편이랑 맞벌이하며 열심히 모아서 나머지 돈까지 전부 갚고 나면 그때 공동명의를 할 생각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5천만 원 보태줄 테니까 그냥 지금 공동명의를 하라고 말이죠. 순간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에 혹하기는 했지만 저는 아직도 이 집은 제 힘으로 장만했다는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건 곤란하다 했네요. 차라리 그런 여유돈이 있었으면 저희가 결혼할 때 혼수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태주시지. 그때는 아무 말 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와서 왜 저러시나 싶었어요. 솔직히 저도 나이가 적은 편도 아닌데 세상 돌아가는 것 정도는 대충 알거든요. 공동명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특히나 저희 친정부모님에게 많이 들어왔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위에 먼저 결혼한 부부들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사연들을 접해오다니 갑자기 5천만 원 줄 테니까 공동명의 하자는 의도를 금방 알겠더라고요. 괜히 해줬다가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될까봐 저는 시어머니의 제안을 좋은 말로 거절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이 집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모시고 살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라면서 그냥 우리가 대출 갚으면서 사는 게 힘들까봐 도와주려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결혼 초라 그런지 웬만한 일들에 있어서는 제 편을 들어줬었고 그렇게 어머님이 대출금 갚는 걸 도와준다는 이야기는 흐지부지 끝이 나긴 했어요. 하지만 그놈의 공동명의가 뭔지 어머님은 그 후로도 끈질기게 남은 대출금의 반을 갚는 걸 도와주시겠다며 제안을 해오시더라고요. 남편도 조금씩 태도가 바뀌는 게 느껴지길래
차라리 대출금을 저 혼자 갚겠다 선언을 해버렸어요. 당연히 각자 수입은 따로 관리하게 되었고요. 문제는 이자만 내도 되는 거치 기간이 끝나고 원금까지 갚아야 하는 시기가 왔을 때였습니다. 혼자서 버는 돈으로 공동생활비에 제 용돈까지 쓰다 보니까 원리금 갚아 나가는 게 생각보다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제 상황을 눈치를 챘는지 한동안 잠잠하던 어머님이 또다시 공동명의 타령을 하셨고 이번엔 남편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더군요. 결국 하도 답답한 마음에 친정부모님께 하소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 친정아빠가 은행에 직접 가셔서는 우리 집 남은 대출금을 한 번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돈댁에서 무슨 소리를 하던 당당하게 이 집은 100% 혼자이므로 마련한 거니까 명의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하지 마시라 딱 잘라버리라고 하셨네요. 그 이후로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없던 건 아니지만 최소한 집 문제로 전처럼 골치 썩는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친정아빠 덕분이죠. 다만 더 이상 공동명의로 잔소리할 명분이 사라져서 그런지 이번에는 아이를 왜 빨리 만들지 않느냐고 닥달을 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좋은 엄마가 될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참 일하고 승진해야 할 타이밍에 아이 낳고 2년 가까이 쉬고 오면 그 이후에 회사 생활을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이 가사일이나 육아일을 잘 도와줄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저나 남편이나 아이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딩크 부부처럼 절대 아이는 내 인생에서 없어.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쫓기듯이 아이는 무조건 하나 낳아야 한다. 이런 생각도 없습니다. 남편이랑 결혼을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도 자식에 대한 생각이 비슷하다는 점이 크게 한몫을 한 것도 사실이죠. 아무튼 생기면 낳는다는 생각으로 별일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 눈에는 그런 제가 무척이나 답답했던 모양이더라고요. 한 차례 공동명의로 잔소리하던 시기가 지나가자마자 이번에는 시누이와 비교하면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애를 낳아야 한다고 재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시누이를 잘 보라고 결혼하고 일찍 애 낳으니까 얼마나 좋냐고 이제는 힘든 거 다 끝나고 애들 이쁘게 자라는 것만 보며 살지 않냐. 그게 여자로서 진정한 행복이랍니다. 솔직히 한 번도 부럽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지금까지 그리 자주 만난 건 아니지만 시누이를 볼 때마다 애들에게 치여 자기 인생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거기다 입버릇처럼 힘들어 죽겠다라는 말만 들은 기억밖에는 없는데 무슨 진정한 행복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설령 시어머니 말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최종 결정은 당사자인 남편과 제가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후회를 하더라도 그 또한 제목인 거고요. 아무튼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시집간 본인 딸이 아이들 낳고 사는 게 가장 큰 자랑이자 자부심이었고 그와 동시에 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신우는 첫째를 낳자마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당연히 그때만 해도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 복직을 하려고 했다는데 덜컥 연년생으로 둘째까지 생기는 바람에 복직은 진작에 포기하고 지금까지 살림만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심해부가 직업이 좋거나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중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심해부는 월급이 300 초반이랍니다. 문제는 하루에 10시간을 넘게 쉬는 날도 거의 없이 일을 해서 그 돈을 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육아는 오로지 시누이가 전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외벌이로 벌어온 돈이라고 해봐야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살림살이에 여유가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 자가 아파트는커녕 빌라 하나조차 마련 못하고 계속 전세로 살고 있다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게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건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전혀 부럽지가 않거든요. 돈도 못 모으는 상황에서 방두개뿐인 집에 애들 키우며 빠듯하게 사는 시누이가 안쓰럽게 보일지언정 나도 빨리 저렇게 애 낳고 집에서 살림하면서 살아야지라는 생각은 안 든다는 거죠. 거기다 1,000원, 2,000원 해도 아둥바둥 벌벌 떠는 신우를 보고 있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결혼을 해도 왜 애 낳기를 꺼려 하는지 알만했습니다. 제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준비와 여유가 되었을 때 아이를 낳는 게 자식한테나 부모한테나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빨리 손주 보고 싶다. 잔소리를 해도 크게 신경 쓰지도 않고 대부분은 그냥 못 들은 척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시어머니가 평소와 다른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시더니 맛있는 거 해놨다고 시댁에 들러서 밥이나 같이 먹자고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평소랑 전혀 다른 어머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또 무슨 꿍꿍이가 있구나 싶었지요. 대체 무슨 일로 그러는 건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댁으로 들어갔는데 이미 저희 남편도 와 있었고 신우까지 함께 있더라고요. 진짜 오늘 날 잡고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 생각하며 차려놓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저녁 식사를 대충 마쳤어요. 상을 치우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우선 저에게 아이를 낳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같은 입장이냐고 물어보시길래 자연적 이응로 생기면 낳아도 굳이 따로 노력할 생각은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어차피 그런 넓은 집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냐며 신우 둘째가 초등학교 갈 때까지만 집을 좀 바꿔서 살면 안 되냐고 하시는 겁니다. 단지 안에 어린이집도 있고 애 키우기에는 제 아파트가 아주 그만이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신우가 집에서 애 둘이나 키우다 보니 나가서 일도 마음대로 못하고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다면서 만약 제 아파트를 빌려주면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애들을 맡기고 맞벌이를 할 수 있다는 게 핵심 이유였습니다. 솔직히 맞벌이는 신우가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하는 거를 단지 집을 바꾼다고 해결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꼭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있고 가까운 거리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있어야만 맞벌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제 겨우 신혼의 둘째가 3살인데 초등학교 들어가려면 최소 4년은 제 집에서 살겠다는 이야기고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참 웃깁니다. 공동명의로 한참 속 시끄러울 때 제 아파트 대출 갚는데 도와주겠다던 그 5천만 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아파트 대금 치르느라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고작 5천만 원의 집을 몇 년이나 바꾸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제가 얼마나 애지중지 제 아파트를 아끼고 보살펴가며 살고 있었는데 애들이 얼마나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지 상상만 해도 너무 싫어요. 바닥이고 벽지고 멀쩡히 나만 하는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남한테 전세도 줄 생각이 없다 보니 시스템 에어컨부터 옵션이라는 옵션은 분양받을 때 전부 넣었는데 고작 5천만 원에 신혼애랑 집을 바꾸라는 건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제안이라고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내가 왜 멀쩡한 내 집 놔두고 신혼애 집에서 살아야 하냐고 단칼에 거절해버렸더니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시누이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트릴 것처럼 울상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가족끼리 그 정도 양보도 못 해주냐며 어차피 집 명의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5천만 원을 준다고 하지 않냐며 화를 내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말씀드렸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냥 싫다고요. 그리고 맞벌이 문제도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굳이 집을 바꾸지 않아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더 이상 이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신우가 기다렸다는 듯이 눈에 눈물이 글썽한 채로 불쌍한 척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발끈하시면서 어쩌면 너는 사람이 그리 매정하냐며 네가 애가 없으니까 애 있는 엄마 심정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거라고 비난을 하시더군요. 여기서 더 시간을 끌어봐야 말만 질질 끌어질 것 같아서 제 대답은 이미 드렸다고 말씀드린 다음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저를 따라서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뛰어나온 남편이 다짜고짜 제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보고 인간도 아니랍니다. 세상에 돈이면 다인 줄 아냐고 누나가 애 둘이나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그 정도 양보도 못 해주냐고요. 그러면서 이미 끝나버린 공동명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서 그게 전부 다 자기와 시댁 식구들을 무시해서 그런 거라네요. 좀 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침묵이 단지 중간에서 누구 편을 들지 곤란해서였다고 이해했습니다. 뭐 제 편을 안 들어줬다고 해도 딱히 크게 원망할 생각도 없었어요. 충분히 남편 입장에서는 선뜻 한쪽 입장에 서기가 힘들었을 테니까요. 근데 저런 식으로 무작정 제 탓을 할 줄은 진짜 몰랐네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4년 동안 겨우 5천만 원 받고 신축 아파트를 빌려주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냐고요. 남편에 대한 큰 실망감에 저도 더는 못 참았지요. 그리곤 곧바로 남편에게 그렇게까지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냥 이혼하고 니네 식구한테 돌아가라고 소리쳐버렸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오손도손 살라고요.
홧김에 해버린 말이지만 어느 정도 진심이 담기기도 했었어요. 남편은 제 말에 정색하면서 지금 자기랑 이혼하겠냐고 하는 거냐 되물었고, 저도 질세라 못할 건 또 뭐냐며 이젠 이혼해도 아무 상관없다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기껏 남편이 한다는 말이 무슨 재산 분할은 반반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너랑 나랑 돈 관리도 따로 하고 살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4명의인데 분할이고 자시고 할 게 있을 것 같냐 따졌습니다. 그냥 혼수 비용이랑 푼돈 몇 푼 쥐어줄 테니 우리 집에서 조용히 몽둥이만 가지고 꺼지라고요. 당시에는 할 말이 없었는지 남편은 그저 씩씩거리며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그 이후 한동안 남편이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대동해서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다닌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아마도 어떻게든 저한테 집을 뺏어내기 위해 알아보러 다닌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 집에 남편 몫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계약부터 제 돈으로 했고 중도금과 잔금까지 저와 우리 부모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말이죠. 그렇게 한참 동안 남편은 여기저기 변호사들을 숱하게 만나고 돌아다닌 것 같은데 결국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자 다시 저한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군요. 부부끼리 싸울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이혼하는 건 너무 성급한 것 같다는 헛소리를 하면서요. 근데 제가 미쳤습니까? 어떻게 결심한 이혼인데 다시 뒤엎게 말이에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던 아랑곳하지 않고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그냥 끝내자고 합의를 하던 아니면 소송으로 가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며 어쨌든 나는 너랑 갈라서고 말 거라고요. 결국 한 달도 못 버티고 남편도 서류에 도장 찍고 협의 이혼 절차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처음에는 남편 내보내고 횡하니 넓은 집에서 혼자 어떻게 사나 걱정했는데 오히려 남편 짐 다 빠지고 나니 오히려 홀가분해서 좋더라고요. 시간 되면 밥 챙겨줘야 하는 인간도 없고 집 어지르는 인간도 없고 말이죠. 현재는 퇴근하면 저 혼자 맛있는 거 챙겨 먹고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도 하면서 정말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혼자 사는 게 좋은 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이혼할 걸 그랬나 봐요. 집도 절도 없는 남편은 이혼하고 다시 시댁으로 기어들어갔고 신우 역시 아직도 환경 탓이나 하면서 집에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일하기 싫으면 돈 없다고 징징거리지나 말던가. 지금까지 게을러서 안 하던 일을 제 아파트로 이사 온다고 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전부 다 핑계일 뿐이죠 뭐. 아무튼 저는 결혼에 대한 환상도 전부 사라졌고 그냥 이렇게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어렵게 시작한 새 인생이니만큼 제대로 행복하게 살아볼게요. 감사합니다.